여러분, 우리 올드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평생을 한 길만 걸어왔죠. 저 역시 그렇게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갓을 쓴 어설픈 장면. 누가 진짜일까?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까?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혹, 업이라기도 하지요. 살다 보면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허물이 없는 사람, 거대한 성벽을 허물다 상처 입은 사람, 큰 성과를 이룬 과정에서 실수를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조국, 그리고 김용남. 조국은 진보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달을 본 사람, 그 길을 가다 온 가족이 도륙당한 사람, 피 냄새나는 길을 걸어온 사람, 그의 상처는 훈장입니다. 개혁의 증거이지요. 반면 김용남은 보수의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기득권 품에 안주했던 인물, 적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이 흔들리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허물이 없을지 모르나 세상을 위해 기여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진보와는 무관한 사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사람, 무의 상태입니다. 혹이나 업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허물의 유무가 아니라 그 허물을 딛고 어떤 정의와 진실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참으로 어색합니다. 김영남이 민주당의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양복을 입고 머리엔 갓을 쓴 꼴이지요.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 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조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평생 민주당 지지자인 저로서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혁의 아이콘과 기회주의적 변실을 같은 선상에 둡니까?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김영남을 지지하며 조국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꾸 손가락만 봅니다. 조국이 100% 무죄는 아니다.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다. 비리 문제가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것은 저도 가끔 매몰되어 있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먼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개혁이라는 달은 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먼지 묻은 손가락만 보고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개혁의 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용남 의원의 과거를 한번 봅시다. 검사 출신, 보수 정당의 핵심, 그 기득권 내에 머물렀던 인물, 윤석열 정부과의 내부적 충돌, 입지가 불안해 사실상 밀려난 사람, 갈 곳 없어 건너온 사람, 신념의 결단보다는 정권 붕괴에 따른 생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보수 꼴통 집단이라 비판받던 것, 그것에서 기득권을 누리다 건너온 사람.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일 수 있으나 지지자들 눈에는 허물을 안고 들어온 불청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의 선봉에 섰던 인물, 조국 대표 일가를 향해
가장 거친 포격을 퍼부었던 인물. 그랬던 그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조국 대표와 경쟁을 한다. 단일화를 논한다. 과거의 독소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상도의를 넘어선 기괴한 장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된 이후에도 조국 사모펀드 문제는 지금 봐도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라는 양복은 입었지만 머리에는 여전히 보수 기득권 시절에 갓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리만 바꾼 생존형 이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리 문제를 덮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과 그 가족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가혹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법의 심판위에서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는데 무엇을 더 덮는다는 말인가? 오히려 김영남이 몸담았던 기득권 집단이야말로 자신들의 비리 고발 사주, 차상병 사건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었죠. 진짜 덮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지, 왜 조국에게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정치적 노선을 떠나 김영남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폭행하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죠. 2015년 행사장에서 홍보 영상을 제대로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서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보도. 1년여 동안 그의 의원실을 떠난 보좌진이 무려 7, 8명에 달한다는 사실. 그가 민주적 가치나 사람 존중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적 태도를 지녔음을 방증합니다. 그는 윤석열 캠프의 특보로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권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이준석 신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지켜온 지지자들 입장에선 풍찬노숙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동지가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 밀려난 뜨내기일 뿐입니다. 이런 인물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꽂아넣는 것은 민주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맞지 않는 양복에 갓을 쓴 어설픔. 김영남이 민주당 후보로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가 역사의 희극입니다. 조국이 나라를 개선할 자리에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순리라고 믿습니다. 피를 흘려본 사람만이 피눈물 흘리는 백성을 압니다. 기득권의 단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조국과 김영남 격의 차이입니다. 조국은 자신의 신념과 개혁을 위해 온 가족이 풍지박산 나는 고초를 겪으며 희생의 역사를 썼습니다. 김영남은 보수 진영의 주류로 군림하다가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자 안전한 퇴로로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변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생각이 바뀌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들 하죠. 지금 우리가 그 100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적 감정은 배제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만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부숴야 합니다. 그 적임자가 누구일까? 어설프게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 아닌 꿋꿋이 개혁의 깃발을 지켜온 사람, 조국이 맞춤입니다. 여러분, 그가 걸어온 길, 그의 발에 묻은 흙과 피, 조국이 걸어가는 길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조국이 가는 길, 우리의 길입니다. 울분을 말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